네,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약간 지금 좌충우돌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가 처음으로 모실 인사이트 있는 분을 모시려고 이렇게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산운용 업계에서 요즘 뜨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안정환 인터레이스 자산운용 대표님 일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첫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국내외 증시 상황을 냉철한 시선으로 진단하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 요거 매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2월 3호 운용사 인터레이스 자산운용을 설립하셨고요. 이분이 좀 유명했던 게 이제 직전에 BNK 자산운용이라는 데에서 AUM이죠, 운용자산. 그 2018년에 3조 원을 20조 원으로 이렇게 키우신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 한번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 가장 큰 관심이 중동 전쟁이니까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여기 지금 전쟁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 요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흐름이 이어질지.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 같이 중동에 갑자기 정세가 변동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우려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 증시는 비교적 주 후반을 빼곤 견조했습니다. 이는 아마 전면전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고, 그리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이 발병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대두되면 금리 인상 기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주 후반에 이스라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최후 통첩을 했고, 또 가장 변수가 되는 이란이 만약에 참전을 한다면 전면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전쟁이 전면전으로 되면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면전의 확률은 많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전쟁 때마다 주가는 희비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전쟁에 영향을 받았냐를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2차 중동 전쟁 등의 몇 번의 전쟁 등은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 하락은 당시에 아이젠하워 침체나 여러 가지 특수한 경기 침체 국면과 맞물려서 수세대로 활용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1차나 3차 중동 전쟁 등 여러 전쟁들은 추세를 살려서 그대로 상승을 갔기 때문에 결국 전쟁은 전쟁 그 자체보다는 매크로 이슈가 훨씬 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산되는 것은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중시 사태가 과연 확전이 되지 않고 가정을 한 대로 그냥 장기화된다 이 정도로 끝난다면은 그런 예상은 이번 하마스의 공격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좀 지연시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경기 침체 국면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요국들이 지금 중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증시 영향, 그러면 어떤 게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일단은 현재 유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네. 유가가 움직이면서 금 등 커모더티가 움직이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요. 수출 주도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물가 인상에 따른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삼중고를 보면 이에 따라서 환율도 변동할 수 있고 유가도 변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를 이동할 수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역시 전쟁, 아까 이제 우리 안 대표님이 보여주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중동 전쟁이 터졌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 따른 직접적인 국내 증시 영향보다는 그 외적인 변수, 경기 상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그런 동향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삼중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가를 비롯해서 이제 물가가 뛰고 원달러 환율도 많이 뛰고, 원달러 환율이 뛰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기업들 도움이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해외 기지도 많고 또 이제 수입 물가 부담도 많이 되죠. 또 금리 많이 높습니다. 예,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삼중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고 계신지요? 일단 유가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보실 거기 때문에 최근 주말 유가가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상승했고요. WTI 유가도 5% 이상 상승을 해서 유가나 금 등이 좀 불안한 모습을 후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석유 파동이나 이런 파동이 왔을 때는 WTI 기준으로 40% 이상을 급등하거나 2배 이상을 오르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점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올랐고요. 이런 유가 흐름은 과거처럼 파동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 에너지정보청이 얘기하는 최근의 유가 상승은 감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4개월 연속 감산을 했고요. 그 외에 오펙의 주요 산유국들은 증산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석유를 생산하는 균형 재정 유가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생산하는 원가와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인데 이게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감산을 도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은 유가는 그렇게 우리한테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파동이 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시장에. 좀 전에 채권 쪽에서도 말씀하시던데. 네네. 예.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오일 쇼크 기간의 유가 추이. 우리 일단 준비된 CG가 있다면서요.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CG를 보시면 1차 오일 쇼크가 있고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네,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2차 오일 쇼크 이상 올라간 적은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 $100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오일 공급 수요를 한번 보시면 2024년 추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 증산의 영향으로 1분기에는 공급이 좀 늘 것이다. 그래서 공급 면에서 부재되는 부분은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금리 좀 말씀드릴까요? 금리 앞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시장의 영향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최근엔 금리가 가장 화두였던 게 내년에는 금리가 낮은 수준, 올해 하반기는 인상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최근에 FOMC에서 지난 9월에서 금리를 내년에도 5.1%로 가져가겠다고 전망을 올리면 시장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4분기 이후에 내년엔 금리를 올리지 않고 높은 수준 이후로 내년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4분기가 정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또한 금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군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랐고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정체가 된다면 아마도 환율도 정체될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페드의 와치 금리 인상 확률인데요.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면 지금 5.5 정도 내외가 가장 높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 5.5가 정점으로 보는 거죠. 예, 내년 점도표로 보면은 5.5 내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걸로 보면 4분기가 금리 우려가 가장 높은 시점, 따라서 환율 또한 이걸 반영한 걸로 보면 내년에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여서 삼중구 또한 내년엔 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원달러 환율이 조금 완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뉴욕에서 1,450원에도 환전한 적이 있거든요. 무척 힘들었습니다. 지금 직전에 보니까 1,355원 금요일에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연말,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우리 국내 증시 흐름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보통 주식은 미래 가치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시즌을 관통하고 있거든요. 3분기 시즌이 끝나면 이제 4분기 실적 영향, 특히 내년이죠, 발표하는 게. 그럼 내년 전망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이 좋나 나쁘나 이게 관건일 것입니다. 근데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올해보다는 50% 정도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연말까지 지수밴드는 2,400에서 2,650, 상방은 PER 10배, 하방은 PBR 0.9배 언더로 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반면에 아주 안 좋은 케이스는 고금리가 심해져서 신용경색이 온다거나 그러면 2,400을 하야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님의 말씀은 증시가 완만하게 회복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 거기 무게중심을 그쪽에 두시는 거죠? 그렇죠. 연말까지 주식을 저점에서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만기 매칭형으로 채권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형 채권 펀드에 가입하면 채권 금리가 빠지면서 손실이 날 수 있지만 고금리의 채권을 담은 만기로 매칭하는 채권으로 고금리 수혜를 누린다면 좋고요. 주식으로 보면은 이런 금리 우려가 4분기에도 이어졌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개별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4분기에는 개별 주식의 양도세 회피 물량들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4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밴드를 상향 돌파해서 강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내년도가 훨씬 좋다고 보면 이런 조정 국면에서 사고 내년에 밴드 상단을 깨고 올라가는 걸 노려서 가는 게 좋고요. 유망한 걸로는 내년 실적이 좋아질 만한 반도체는 당연하고요.
2차 전지, 그다음에 방산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조선 소프트웨어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할 것 같고요. 향후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다른 요인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변수 외에 좀 생소한 변수를 말씀드리면 내년에 선거가 많습니다. 선거가 그렇죠. 이슈가 되는 예, 경우는 한국에도 별로 없는데요. 있죠. 그렇죠. 예. 한국 선거보단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선거일 거예요. 미국이겠죠, 대통령. 미국 선거는 미국의 주요 정책을 전 세계에 다 영향을 파급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우리가 미국의 IRA 때문에 주시가 많이 휘청거렸거든요. 오르기도 했고 빠지기도 했고요. 근데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잡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외에도 물가나 금리 등의 변수들은 상수로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아까 이제 업종 반도체나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지금 우리 눈여겨보는 기업군 또는 업종 이런 거 다시 한번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년의 증시는 반도체가 키를 질 겁니다. 반도체가 올라서지 않으면 장도 오르지 않을 거고요. 근데 지금 예상하는 거는 하이닉스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8조 적자에서 8조 흑자 정도, 삼성전자가 올해는 7조지만 내년엔 30조를 넘는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은 개선이 될 건데 이유는 지난 상반기에 계속 감산을 해왔던 게 반도체는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면 6개월 후에 감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 4분기에는 감산 효과가 나와서 4분기 이후로 삼성전자는 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온다면 내년에 투자도 늘릴 거고요. 그럼 투자 수요를 받는 기업들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요.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많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누려왔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가 그랬고요. 앞으로는 고물가를 해결하는 AI 업체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단체 관광객 수요가 는다든지 해외여행 정상화가 된다든지에 따른 내수 소비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안 대표님 추천하신 거, 삼성전자, 또 반도체 장비, 또 AI, 인공지능이죠. 관련주,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레이스 자산운용의 안정환 대표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